네, 2023년 1월 15일 이정훈입니다. 지금 모든 주요 언론의 메인 뉴스는 UAE를 방문한 윤석열 대통령이 UAE로부터 약 300억 달러, 40조 원의 투자를 약속받았다. 양해각서를 체결했다. 이거 같습니다. 굉장히 큰 투자가 이루어질 것 같은데, 저는 이 윤석열 대통령의 이 투자 유치를 박근혜 전 대통령과 비교해 보겠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2016년 이란을 방문해서 그때 한 300억, 400억 달러 투자를 한다라는 MOU를 맺은 적이 있습니다. 근데 이게 많이 흐지부지 됐죠. 윤석열 대통령은 작년 11월 한국을 방문한 사우디아라비아 왕세자로부터 UAE와 똑같은 300억 달러 투자 MOU를 맺은 바 있습니다. 불과 2달 만에 UAE로부터 다시 300억 달러 투자 유치 MOU를 맺게 되었습니다. 박근혜 때는 이란과 맺은 MOU가 흐지부지 됐는데, 윤석열 대통령은 사우디 및 UAE와 맺은 이 MOU가 이 중에서 어느 정도가 살아나서 우리한테 수확이 될지 그걸 비교해 보기로 하겠습니다. 먼저 사우디 건입니다. 작년 11월 17일 사우디아라비아의 왕세자, 거기 왕이 있지만 왕은 워낙 연로해서 통치를 하지 못하고 왕세자가 하고 있죠. 그가 국무총리를 겸하고 있습니다. 갑자기 한국을 방문했어요. 그때 윤석열 대통령은 동남아 순방 중이었는데 급거 귀국을 했었죠. 원래 한국에 와서 그때 제 기억이 맞다면 네덜란드 총리인가 누구도 만나고, 원래 그게 만나기로 준비되어 있었는데, 그 총리는 쉽게 말하면 사무실에서 만나고, 이 사우디아라비아의 왕세자는 같은 날 대통령 관저, 새로 오픈한 대통령 관저로 불러서 집에서 맞았습니다. 2시간 30분 동안 오찬 점심을 같이 하면서 여러 가지 얘기를 했는데, 그리고 이때 이제 사우디 비전 2030을 사우디가 추진하는 모양이죠. 그 2030년에 사우디가 이 원유만 팔아갖고는 성장하기가 어려우니까 방위산업, 미래에너지는 결국은 원자력과 수소겠죠. 그다음에 그들이 이제 우리네 일산이라든지 또는 분당 같은 신도시를 만들고 싶어 하는데, 물론 더 발전된 스마트 도시죠. 네옴 메가 프로젝트 이런 걸 하고 싶은데 한국 기업이 투자해 달라. 한국 기업이 참여해서 기술을 전수해 달라. 그런 내용들이었습니다. 그때 이제 사우디 왕세자가 온 거는 또 한국과 사우디아라비아가 수교를 한 지 딱 60주년을 맞춰서 온 것이기도 했거든요. 그날 또 이 사우디 왕세자는 저녁에 우리나라 재벌 회장들을 다 불러서 만났습니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최태원 SK그룹 회장, 정의선 현대차 회장, 김동관 하나 부회장, 그 다음에 이재현 CJ 회장, 박정원 두산 회장, 이해옥 DL이 옛날 대림그룹이죠, 회장, 정기선 HD 현대중공업 회장을 불러가지고 이제 이런 기업들이 결국은 사우디가 원하는 산업을 일으켜주고 기술을 전수할 수 있죠. 근데 그때 도하 언론이 상당히 흥미로운 보도를 냈어요. 이날 불려간 한국 그 기업들, 이 그룹의 총 자산이 1277조인데 이 사우디 왕세자의 재산은 2688조다. 그러니까 한국의 10대 기업보다, 10대 그룹보다 더 돈이 많다. 이렇게 얘기했었습니다. 돈이 많으면 뭐 하겠습니까? 이제 그게 다 석유로 번 돈인데 자기만 많으면 뭐래요. 사우디 같은 경우에는 왕가는 굉장히 부유하고 서민들은 그렇지 못해서 오히려 회교 원리주의자가 나와서 9.11 테러를 일으켰던 그 알카이다 세력들 이끌었던 누굽니까? 오사마 빈 라덴이 바로 이 사우디 출신이죠. 사우디에는 왕가하고 왕가 아닌 사람들하고 갈등이 있습니다. 이 갈등을 결국은 강렬한 빈부격차에서 나는 거기 때문에
이 국민들을 잘 살게 하는 문제를 왕족들은 고민하지 않을 수 없죠. 그리고 또 미래에 계속 권력을 유지해 가려면 자기네가 잘 이끌고 있다는 걸 보여줘야 되니까 잘 살게 만들어야 됩니다. 이를 위해서는 산업이 필요한데 이러한 산업은 결국 제조업에서 나옵니다. 지금 미국 가보면 제조업이 항공기하고 방산 빼고 나면 별로 없죠. 미국의 최대 업체는 뭐 월마트니 뭐니 하는, 그 다음에 물론 IT는 강하지만, 그 유럽도 가보면은 영국은 거의 제조업이 없고, 프랑스는 알스톰이라고 하는, 우리를 얘기하면 그 떼제베 전차 만들고, 그 다음에 이제 원자력 산업 정도만 있고, 나머지는 뭐가 있나? 우리 그 에비앙 생수 파는 거 하고, 와인하고 관광 산업이죠. 독일은 좀 떼제베 이체 만드는 거 하고, 뭐 벤츠 자동차 산업도 있고, 제조업이 좀 있습니다만, 일본도 제조업이 있고, 그 다음에 제조업이 가장 강한 데가 한국이죠. 그 결국은 이제 한국으로부터 걔네들이 원하는 첨단 IT도 한국은 강하죠. 그러니까 딱이죠, 딱. 또 사우디가 보기에는 만만하죠. 미국이나 이런 데는 좀 벅찰 수도 있고, 유럽은 좀 꺼끄럽기도 하고요. 그래서 한국을 찾는 것 같아요. 그때 300억 달러의 MOU를 맺었습니다. 이 중에 실질적으로 얼마가 현실화될지는 두고 봐야 됩니다. 2019년에도 이 사우디 왕세자는 한국에 왔었는데, 그때 8건의 MOU를 맺었는데 절반이 현실화됐습니다. 2019년에 맺은 것 중에 반만 현실화됐는데, 그에 대해서는 그때 코로나의 19 영향이 있었다라는 분석이 있습니다. 한 50%가 실현됐다는 것은 적지 않은 거죠. 적지 않은 거죠. 그래서 이 빈살만 왕세자가 한국에 머문 시간이, 잠도 안 잤으니까 24시간, 하룻밤 자고 갔구나. 잠깐 갔지만 24시간 밖에 안 되지만 300억 달러, 40조 원의 투자를 하겠다고 약속하고 갔습니다. 그래서 우리 중동 특수를 기대하고 있는데, 이번에 윤석열 대통령이 UAE에 갔습니다. 국빈 방문으로 처리가 됐어요. 그쪽에서는 국빈 방문을 하게 되면은 동부인을 정식으로 요청하게 되고, 비용도 UAE가 다 되고, 그 다음에 에스코트도 공군기가 떠서 다 해주고, 그렇게 안전히 딱 한 번 해주는 거죠. 원전, 에너지 역시 수소입니다. 그 다음에 방산, 원전 에너지 투자는 뭔가? 투자는 어디 공동으로 제3국이 하자는 것 같은데, 그런 4대 분야 MOU를 맺었다. 한 30건이 된답니다. 금액도 한 300억 달러. 사우디하고 같은 규모입니다. 그리고 두 정상이 지켜보는 가운데 원자력, 에너지는 수소 분야입니다. 수소가 앞으로 제가 한번 박기철 전 한수원 부사장을 통해서 이 수소 에너지를 생산하는데 한국이 우리 독자 기술인 한국형 원자로로 수소를 대량 생산해서 앞으로 미래의 에너지 시장을 독점해보자고 한번 방송한 적이 있는데, 그쪽 같아요. 투자 방산 분야에서 13건의 MOU를 체결했습니다. 이 대통령 방문에도 이재용, 정의선, 누굽니까? SK 최 회장, 최태원, 아까 말한 사우디 왕세자 만났던 그 재벌들이 거의 다 따라가서 같이 UAE에 대통령과, 이제 대통령이 결국은 왕일 겁니다. 여기도 하도 좀 정리가 안 되긴 하는데 제가. 그래서 이게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거와 비교되는 것이 2016년에 우리 박근혜 대통령이 이란을 방문했었어요. 그때 이란을 방문한 것도 국빈 방문으로 됐는데, 그때 이란이 456억 달러의 MOU를 우리랑 맺었습니다. 우리도 놀랬고, 과연 이게 될까? 66건의 MOU를 그날 맺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그때 상당히 박 대통령 얼굴도 밝았고 그랬습니다. 안정권 수석도 상당히 좋아했었고, 제2의 중동범이 이란에서 일겠다 그랬는데, 저는 이때 좀 반신반의했어요. 왜냐하면 이란이 그때 핵개발 문제로 이미 국제사회의 제재를 받고 있는데, 이란이 이런 투자를 하도록 미국이나 서방세계가 허용을 해줄까? 이란은 이게 필요하죠. 자기네 석유가 있으니까, 세계 4위의 원유를 갖고 있으니까 그걸 팔아서 할 수 있겠지만, 그 될까 그랬는데, 지금 와서 보게 되면은
이란과 맺었던 MOU는 별로 현실화된 게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란이 원유 대공을 받지 못했다 그래서 우리랑 한번 다투기까지 했었죠. 제가 드리는 말씀은 그겁니다. 박근혜 대통령도 열심히 하셨지만은 결론적으로 핀트가 어긋났다. 왜냐? 국제사회라고 하면 결국은 미국입니다. 미국이 제재하는 나라를 상대로 수백억 달러의 MOU를 맺은들 그거는 한낱 신기루다. 근데 지금 사우디아라비아하고 UAE는 중동에서 반이란 전선을 형성한, 그리고 지금 예멘에서 그 반군이 있는데 반군하고 싸우기 위해서 이 사우디아라비아하고 UAE는 연합군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 반군을 지원한 건 또 이란입니다. 그 한국은 특이하게 박근혜 대통령은 이란, 윤석열 대통령은 UAE하고 사우디랑 가까운 모습이죠. 지금 와서 보게 되면 박 대통령의 선택이 조금 이상하죠. 잘못된 거죠. 지금 UAE는 한국하고 관계가 좋은 게 한국 원전이 먼저 수출이 되고 그걸 보고 그들이 이제 미국처럼 강력한 군대는 금방 못 만들잖아요. 한국군처럼 만들고 싶어가지고 한국 무기를 수입하고 한국 특전사를 UDT를 불러갖고 자기도 특수군을 키우고 뭐 그렇게 하고 또 한국처럼 과학기술을 발전시키기 위해서 카이스트를 배워가고 뭐 그렇게 했습니다. 빠른 성장을 하고 싶은 거죠. 돈은 많으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은 이겁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박근혜 대통령, 한 대통령은 박근혜 대통령은 이란을 택했었고 윤석열은 사우디와 UAE를 택하고 있는데 어떤 게 물론 시간이 지나봐야 알겠지만 더 현실성이 있겠습니까? 저는 일단 윤 대통령 선택을 꼽습니다. 이게 국제정치입니다. 또 한 사람 비유하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입니다. 그는 북한을 잡았어요. 또 중국을 잡으려고 길을 썼습니다. 북한하고 만약에 잘 돼갖고 과도한 투자가 이뤄졌다면 우리가 경제가 꽃이 피겠습니까? 제가 이렇게 쭉 대북 관계를 하면서 보면은 특이하게 북한하고 가까웠던 기업들이 무너지는 걸 많이 봤습니다. 직접적인 연관성은 과학적으로 입증하기 어렵지만은 우리 김우중 회장이 대단한 분입니다. 근데 그분이 그 가족이 북한에 있다고 해서 대북 사업에 굉장히 애를 썼었죠. 대우그룹은 지금 흩어지고 없습니다. 또 현대 정주영 회장도 이병철 삼성 회장 이상으로 대단한 분이었는데 그분이 한때 대북 사업에 열심히 했습니다. 그 바람에 현대는 삼성과 차이가 많이 나는 이익이 되고 말았습니다. 현대가 저력이 있으니까 버텼지. 그 외에도 북한과 가까웠던 많은 기업들이 무너진 사례를 저는 많이 알고 있습니다. 조그만 기업들이어서 그렇지. 거긴 블랙홀입니다. 근데 그러한 북한하고 어떻게 해서 뭐 민족 어쩌고 해서 해보자. 천만의 말씀. 민족은 민족이더라도 저들은 적어도 김정은 세력은 타도해놓고 나서 뭐 우리가 그 민족을 가르쳐서 같이 하나가 되는 방향으로 가야지. 덥석덥석 손잡고 가면 빨려 들어갑니다. 국제정치를 모르고 대통령을 하게 되면 아주 실패를 할 가능성이 높다는 겁니다. 윤 대통령이 UAE에 갈 때만 해도 무슨 세일즈 외교를 하지 궁금했는데 이게 있었구나. 좋습니다. 이게 현실화되면 좋고요. UAE는 가능성이 높죠. 지금 UAE가 제공받은 한국 원전은 그들이 원하는 시점에 원하는 가격에 딱 맞춰 있습니다. 지금 핀란드는 프랑스 원전을 도입했다가 가격도 2배로 올랐고 아직도 완공이 안 됐고 미국 회사로 하여금 짓고 있는 미국 원전도 기간이 2배로 늘었는데 아직 완공도 안 되고 있고 다른 나라가 이렇게 잘 못해요. 우리나라 딱딱 맞추고 있기 때문에 UAE 대통령은 약속한 때 딱딱 하나 한국을 믿겠다라고 하면서 이런 MOU를 맺었습니다. 지금 세계적으로 경제가 안 좋은데 윤 대통령의 순방이 지난번 사우디아라비아 왕세자를 만나고 이번에 UAE 대통령 만난 게 한국 경제의 단비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국제정치를 잘 읽고 하는 세일즈 외교가 성공할 수 있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